자, 여기부터 해볼게. 요거 이제 방학 때 내가 네모 박스 취하는 거로 빠르게 푸는 법까지 알려줬던 그 문제지. 기억남? 난리가 없지. 그래서 알아요. 저 알아요. 애매하게 아는 건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석 과정이랑 그 다음에 빨리 푸는 과정 둘 다 알려줄 거야. 둘 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얘가 세근의 합이 3이라고 알려준 건 그냥 뭐 이거 알려준 거지 뭐. 더하기 감마가 3이다. 이거 알려준 거고, 요렇게 된 방정식을 갖다가 뭐 해라.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첫 번째, 그냥 fx를 찾아. 그러니까 fx는 0이 되는 근 알파, 베타, 감마다. 이 말은 fx의 생김새를 자 최고차항 계수는 언급이 없으니까 미지수로 잡아주고,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근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맞지? 됐지? 그 다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x, 그러니까 같은 문자처럼 보이겠지만 요 x는 하나의 네모,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네모칸 같은 거라 저 x에다가 그냥 다시 x 더하기 1을 넣으세요 이 얘기잖아. 그치? 집어넣어. 그래서 그럼 x에다가 이제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저기 x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뒤에 빼기 알파. 그냥 말 그대로 x 치우고 거기에다가 x 더하기 1 아니면 뭐 다른 관계식 들어가는 거 넣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지. 는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근을 구하시오 이 얘기고. 그럼 어쨌든 이렇게 3개 곱해서 0인 모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대로 하면 되지? 따라서 그대로 가자. 맨 앞에부터. 얘가 0이니까 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해서 이걸 다시 x로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새롭게 변화된 근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똑같지. x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가 0. 그럼 이제 x 더하기 1이 베타. 그럼 이제 x가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요거는 바로 쓰자. 얘도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근이 요 방정식의 근, 즉 얘네 셋의 근이기 때문에 세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3개 더하라고. 3개 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빼기 3이 되고, 얘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요게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뭐야? 0이네. 그냥 풀면 이렇게. 됐나? 이 작업을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내가 이제 뭐야? 방금 말했잖아. 이게 x 더하기 1을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요 x라는 문자가 실은 너네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x 대신에 뭐 썼어? 네모칸 썼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네모 더하기 4는 10. 그러면 네모안이 뭡니까?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잠깐 초등학교처럼 바꿔봐. 즉 지금 요 문장부터 다시, 이 문장의 뜻은 fx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얘기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다 라는 뜻이지. 맞아? 그 상태에서 내가 딱 알려준 거 순서 잘 기억해. 당연히 시험 때는 이제 바로 돼야 되고, 요 x만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네모로 바꾸라 그랬지. 그냥 잠깐 x를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네모라고 잠시 생각을 해봐.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뜻이란 말이지. 됐니? 그러면 위에 있는 얘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으세요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노란 네모 안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으란 뜻이야. 그럼 여기도 그대로 들어가야지. 여기도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럼 훨씬 빠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똑같은 식 맞지? 훨씬 빠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이후는 똑같고. 맞냐? 소위 지름길 같은 거야. 됐냐? 됐어? 따라서 똑같은 계산. 됐냐? 그래서 나는 저 네모칸 기술을 계속
강조하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봐봐. 아니, 5개나 되잖아.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뭐 다 정석대로 해가지고, 요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다, 자, 이제 1번 하려면 또 3x 넣고 2번 언제 다 하고 있어. 맞지? 그치? 따라서, 요거를 한번 아까처럼 해본다면 미리 틀을 딱 짜놓을 수가 있지. 자, fx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러니까 fx는 0의 세 근, 즉 x에 들어갈 값이 알파, 그냥 이렇게 쓸게. 또는 베타 또는 감마구나 라는 뜻인데 아까 말한 대로 x를 네모로만 바꿔주자 그랬어. x를 잠깐 네모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보기 보면서 바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 4번. 자, 4번부터 해볼게. 예를 들어 4번 딱 보고, 4번은 저기 노란 네모 안에다가 4x-2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네 하고 시킨 대로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4x-2를 집어 넣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지. 더 빠르게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즉 이러면 근이 4분의 알파 플러스 2, 4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고, 보면은 맞지? 뭐 위에 뭐 더하기 순서 바뀐 거야 뭐. 됐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3번도 해보면 3번은 노란색 안에다 2 빼기 x, 여기다 2 빼기 x를 넣으라고. 그럼 2 빼기 x는 넣어가지고 알파 하나만 하자. 어차피 나머지는 모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뭐야 마이너스 꺼져. 이렇게 생기는 거네. 됐냐? 이게 2 빼기 알파지. 순서 바꾸면 3번도 맞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지? 요 특이하게 생긴 거 해볼까? 쟤는 노란색 안에 1-x분의 1을 넣으래. 그럼 또 이렇게 하나만 딱 써가지고 관계식 잘 정리해. 자, 뭐 1을 먼저 넘길까? x분의 1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뒤집어야지. 따라서 양변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맞네. 나머지는 다 맞을 거고.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사해보면 실은 몇 번이 틀렸냐면, 자, 1번 3x 넣으래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3분의 알파라고 나와야지. 근데 여기 3알파라 나와 있잖아. 1번이 틀렸어. 됐지? 요 네모칸 기술은 계속 쓰인다. 뒤에 2차 부등식과도 쓰일 거고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모양 잡혀 있을 때, 요런 식으로 모양 잡혀 있을 때 기술 생각해 주셔야 돼. 됐지? 그 다음 475번. 이것도 제가 이제 앞에 문제 풀 때 몇 번 보여준 것 같은데 맞나? 요 기술 어떻게 쓰는지 기억해? 그러니까 지금 fx가 주어져 있기도 하고 저건 저거고, 오해하지 마라. 여기 fx가 3차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요 알파, 베타, 감마가 요 방정식 는 0의 근이란 말은 없다. 그러니까 저 알파, 베타, 감마 정체는 아직 몰라. 그런데 이걸 보고 딱 이 부분을 보고 자 한번 약간 이런 거지. 앞에서도 몇 번 보여줬을 거고 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3차식이래. 그러면 fx식 세울 수 있지? 3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이고 최고 참개수는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잠깐 예시를 드는 거야 이건. 요 기술 그치? 근데 만약 여기가 0이 아니라 막 4 이러면 왜 붙이면 되고. 됐냐? 빠르게 작성하는 기술을 기억하지. 그래서 실은 얘는 얘인데 일단 얘를 보고 얘가 뜻하는 바를 먼저. 잠깐, 얘는 fx를 세팅을 할 수가 있네. 최고 차항계수는 지금 여기에 1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빌려다 쓰고, 그럼 얘가 식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식 작성할 수 있지. 마이너스 감마에 빼기 3 이러면 되지. 됐냐? 즉, 요 힌트는 그냥 이런 관계식을 준 거야. 근데 fx를 이렇게도 생겼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겼어요? 라고 준 거잖아. 그지? 둘이 같다라고 항등식 붙일 수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한 줄로 한번 연결해 볼까? 문제에서 fx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처음에 알려줬고 요 힌트에서 fx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하나 찾은 거기 때문에 뭐야? 둘이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 조작하고 싶은 거 뭐야? 여기 상수항 7,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3. 야, 이 새끼 절로 치우면 깔끔해지겠지, 그치? 옆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저기 상수항 10 되겠네, 맞냐? 보기 좋게 마이너스 3은 1로 치워줍시다.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자, 그럼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요렇게도 이제 알겠네. 요 식은 다시 말하면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 3x 플러스 10은 0이라는 이건 이제 방정식 세운 거야.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딱 작성했을 때 이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소리가 이 소리기도 하지. 됐냐? 왜 아예 반대로 fx 얘 세 근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이렇게도 많이 해봤잖아 우리가, 그치? 그냥 그대로 쌍방통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제야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방정식의 근인지를 알아낸 거고, 그럼 이제 근과 계 사이 관계 쓸 수 있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네. 저거 구하려면 세 근의 합이랑 둘둘둘만 있어. 곱은 지금은 필요가 없네. 플러스 감마 알파. 자, 세 근의 합 몇이야? 6. 이거는 설마 아직도 안 외우진 않았겠지?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저거 곱셈 공식 써주시면 끝이네. 얘 곱셈 공식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외워주시기 바래. 다 감마 알파 대입하면 끝. 됐지? 실은 여기 있는 것도 중간고사 때 계속 했던 내용이라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 이제 연결되고 문자 표현이 바뀔 뿐인데, 다시 한번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먼저 해볼까? 그러니까 복소수 쪽 할 때 그때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소수 때는 주로 젯을 많이 썼지. 이런 문장 보이면 이제 쫙쫙 뽑아야 된다는 게 있었지 내가, 그지? 맞아? 이렇게 생긴 식을 보자마자 자네들 머릿속에서 곱셈 공식이 로딩이 딱 돼야 되고, 얘 아니면 이거 주로 많이 쓰는 거, 요거 아니면은 요거. 이제 곱셈 공식 중에 자주 쓰이는 곱셈 공식 대표적인 애들이지. 이때 얘를 보고 너 여기서 온 애네,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쟤는 요 방정식이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여기에서 나온 근이다 라고 요렇게 내려가서 나온 부분이라 볼 수 있지. 여기에 허근이 Z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 Z은 원래 소속이 이거의 허근이기도 한 거야.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실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 허근 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실은 이런 거 보이면 내가 중간고사 때도 계속 말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식이니까 가능하지. 야, 양변에 x 더하기 1 곱해라. 저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해봐라.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이런 방정식이 되고, 여기서의 허근 또한 젯이다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 켤레근 개념 당연히 같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은 이 젯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문장 보자마자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이런 거 이제 뽑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야. 이제 이거를 젯이 아니라 이쪽 단원에서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오메가라고 바꿔서 쓰게 될 거라. 결국 중간고사 때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야. 됐어? 따라서 이제 문자가 오메가로 잠깐 바뀐 상태로 또 이런 행위를 하게 될 거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자네들은 이런 작업이 이제 물 흐르듯이 외워서가 아니라 딱 잘 정확하게 돼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된 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고 칩시다. 일단 요건 바로 가도 되지. 3차 방정, 저렇게 생겼어도 3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럼 3차 방정식 안에는 당연히 2차 방정식 들어있으니까 허근이면 켤레근 당연히 가능하지. 됐냐? 그럼 저 오메가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집어넣어도 되거든. 쫓다 집어넣어서 1을 넘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거지.
저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 맞아? 됐지.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까지 갑시다. 자, 이게 1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지금은 허근 갖고 놀 거니까 요거는 실근이라 우리는 볼 일이 없고 저 허근은 그럼 여기에서 나왔겠네. 맞아?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 허근이 나온 게 정확히 좀 더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여기서 나온 허근인 게 확인되고 결례근까지 같이. 그럼 요 오메가는 또한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또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이게 0이고 오메가 바 버전으로도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지. 중간고사 땐 제스로 하던 거를 여기서 이제 오메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잡혔으니까 근과학에서의 관계도 언제나 하치.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1까지. 딱 뽑아내면 일단 너네들은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뽑을 수 있는 식을 다 뽑은 게 되는 거야. 얘네 가지고 막 식을 가지고 놀면서 푸는 문제들이야. 됐냐? 이거만 외우면 되나요?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 바꿀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우고 싶으면 그걸 버전별로 다 외우던가. 그걸 버전별로 다 외우던가. 불가능. 그냥 뽑는 방법을 익히는 게 제일 낫지. 됐어? 빨리 떠. 예를 들어 이렇게 더하기 1로 하게 되면 뭐가 바뀌나 볼까? 자, 이건 이제 이거잖아. 더하기 1로 하면 뭐가 바뀌나 좀 볼까? 이놈의 헌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잡힌 경우에 식이 어떻게 나오나 보죠.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켤레근 같이 가능하고 그럼 이번에는 저기에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사용되는 곱셈 공식이 약간 다르잖아. 야, 이제 실근이니까 전 버리시고 허근 갖고 놀 거니까 그럼 저 오메가는 여기에 허근이다라는 게 다시 이렇게 찾아질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졌다가 집어넣으면 관계식은 요렇게 오메가 바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근과학에서의 관계하면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1 약간씩 약간 미묘하게 약간씩 달라 맞지? 됐냐? 저거를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막 기습적으로 세제곱 빼기 문제에서 이거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으면 다시 너네들이 잘 뽑아내서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된다. 됐냐? 뭐 한번 해볼까? 켤레근 기본이고 이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27 오메가 바 세제곱이 2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럼 이게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을 다음과 같이 잘 써줘야 되고 그럼 여전히 이 실근은 필요 없고 여기에서 허근 나온 거니까 이렇게 잘 찾아줘서 여기에서의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구나. 그럼 얘는 이제 저기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요런 식들 오메가 바도 옆에 있을 거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까지 다 써보면 요런 식으로 식을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뭐가 던져줘도 다 식을 뽑을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이 뽑은 거 가지고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거야. 세제곱은 1의 허근이 잡혀 있으니까 쟤는 세제곱 빼기 1은 0. 즉 여기 곱셈 공식 버전으로 쓰는 거지. 이거 버전으로. 지금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하얀색으로 써놓은 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네. 됐냐? 됐지? 하얀색으로. 자, 그럼 가봅시다. 오메가 100제곱. 이건 이제 주기성을 이용해야 되겠죠? 지금 요 하얀색 같은 경우는 세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라는 게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게 돼? 세제곱이 1이라는 게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 1제곱이라 보는 거고 오메가 제곱도 그냥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됐으면 이 상태로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4제곱부터 다시 오메가 1제곱으로 되돌아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세제곱이 1인 걸 딱 본 순간 우리가 중간고사 때 빠르게 이 자식
3개씩 반복이구나, 3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세제곱이 1이면 양변에 오메가 곱해보면 4제곱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지. 계속 도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00제곱이니까 3으로 나눠서 몇 바퀴 도나 확인하지. 그치? 33바퀴 돌고 한 칸 남는 거야. 됐냐? 다시 말해. 오해하지 마. 잘 봐. 자, 어쨌든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33바퀴를 딱 돌면 마지막 순간이 이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이니까 다시 한 칸 가서 얘가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나머지가 1이라서 결국 얘 계산은 오메가 1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복소수 때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얘는 오메가 100제곱은 그냥 오메가 100제곱분의 1도 그냥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얘네를 이용해서 푸는, 지금은 하얀색이지. 하얀색을 이용해서 푸는데 진짜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뭘 풀어줄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가 특히 자네들이 직접 풀어가지고 네가 틀리지 않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 답이 안 나왔을 때 연습장을 들고 와서 나한테 확인을 받아. 그러니까 기술을 잘못 쓰는 부분을 체크를 잘해야 돼. 푸는 방식이 너무 많거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두 가지만 보여줄까? 통분해볼까? 통분해도 괜찮아. 여기에 1분의 오메가니까 분모 분자에 오메가 한 번씩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지금 요 하얀색 써야 돼. 하얀색에서 어느 걸 좀 써먹어 볼까 보면서 얘 좀 가져와 봐. 하얀색에서 우리가 이걸 찾았거든. 그리고 저거 보고 잠깐 대가리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있네.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플러스 오메가를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치? 따라서 여기 대가리에 있는 걸 마이너스 오메가로 슬쩍 교체 작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됐냐? 얘네 갖고 노는 거야. 얘네 가지고 니들이 마음대로 단 틀리지 않게 기술을 써서 풀어야 돼. 또 다른 방법. 얘 이용해도 되거든? 방법이 되게 많아. 그냥 네가 스스로 기술을 여러 번 써보면서 연습해봐야 돼. 자, 얘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저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잖아. 여기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라. 그럼 식이 어떻게 변신하냐? 얘 그래서 뒤집을 때 많이 써.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 교체가 가능해. 얘는 실은 오메가 바야. 그럼 얘를 오메가 바로 고치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됐냐? 얘네 갖고 노는 단원이라 네가 직접 부닥쳐 보고 이래저래 해보면서 만약에 열심히 기술을 써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랬을 때는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기술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다음 2번 해봅시다. 2번도 너무 많아. 방법이. 너무 많아. 뭐 아까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통분해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얘 이용해서 오메가 분의 1 뒤집는 기술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돼. 틀리지만 않으면 네가 사용한 기술에 오류가 없으면 답은 나와. 난 뒤집기 할래. 요거 이용해서 나는 뒤집기 할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1이면 크게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지. 오메가 바를 양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로 아니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따라서 이거는 뭘로 바꾸면 돼?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로 바꿀 수 있네. 뭐야 이러면 이건 2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네. 그런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얘도 일단 여기 16제곱 20제곱부터 요 3주기를 이용해서 낮춰줘야지. 20제곱은 뭐랑 같냐?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근데 뭐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주기니까 6 한 다음에 두 칸 더 가네.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과 같겠네. 오메가 16제곱은 그럼 뭐랑 같냐?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 1제곱과 같겠네. 됐네.
자,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그리고 이 계산도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씨 어떻게 할까. 별로 안 좋은. 근데 통문에도 계산이 안 틀리면 답 나와. 얘 좀 써라. 얘 좀. 쟤 좀 써. 쟤 좀. 뭐래?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오메가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즉 단항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자. 이게 더 편하지.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그럼 그건 여기서 이제 오메가를 넘기면 되잖아. 약간 장난 같겠지만 계속 이러면서 약간 퍼즐 맞추듯이 푸는 거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면 되네. 그럼 약분하고 약분해서 정답은? 됐냐? 그래서 풀었다 하더라도 푼 방법이 과연 정말 효율적이었는가? 이런 것도 잘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냥 시간과 노력을 하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정답. 됐어? 봐봐, 야,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왔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지. 이거 어느 놈이야? 얘야, 얘야. 양변의 곱셈 공식 생각하면서 x-1 한번 곱해봐서 어느 곱셈 공식인가? 여기에서 나온 놈이네. 여기서 나온 놈이네. 맞지? 요 놈이네, 요 놈. 요 하얀색 버전이네, 지금도. 그치? 따라서 저 하얀색은 뭐 이제 저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럼 1번부터. 이거 이제 복소수 때도 해봤잖아. 계속 쫙 더하는 거. 맞냐? 계속 쫙 더하는 거. 3죽이니까. 이 하얀색이면 세제곱이 1이라 3죽이라 3개씩 끊어야겠지. 3개씩 끊을 건데 알다시피 쪼로록 더하면 얘네 셋이 더하면 몇이야? 0. 0이지. 여기 나와 있어. 3개 더하면 0이야. 자, 그럼 몇을 나눠야 될까 할 때 내가 복소수 할 때 계속 말했어. 주의사항. 15를 나눠야 되냐? 3으로 나눌 건데 몇을 3으로 나눠야 되냐고. 15가 아니라 한 개수를 보라고 그랬어. 끝에 있는 지수만 보지 마. 한 개수를 해. 이제 여기 앞에 숫자 1도 있잖아. 저기 16개 있어. 그지? 한 개수를 세서 16개를 3개씩 묶어내야지. 그지? 지수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가 15가 박혀 있어도 여기 숫자 그냥 1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총 한 개수는 16개란 말이야. 16개를 3개씩 묶을 거라고. 그치? 나눗셈 초딩 때 다 배웠잖아. 16개를 묶을 거라고. 됐냐? 따라서 나머지가 1이네. 맞냐?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지.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좀 써본다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3개씩 끊었잖아. 이렇게 한 묶음, 다시 이렇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5묶음째 여기가 완전 초등학교 때 나눗셈 설명하고 5묶음째고 요 나머지 1의 정체는 요 놈이지. 요 놈. 그치? 근데 지금은 이 묶은 애들이 다 0이거든. 얘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결론은 이거 하나만 남는 거네. 됐냐? 따라서 얘 계산은 오메가 15와 같고 오메가 15면 3으로 떨어지니까 오메가 세제곱과 같으며 오메가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겠네. 됐냐? 자, 그 다음 항상 모양이 지금처럼 막 이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 바로 2번 잘 봐라.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제곱의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거든. 뭐 할까? 자, 물론 무식하게 그냥 진짜 냅다 전개해도 좋고 전개해도 좋은데 항상 이런 식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이왕이면 전개를 할 거면 차수를 좀 낮추면 좋지? 따라서 중간고사 때 했던 차수 낮추기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 차수 낮추기 할 때 필요한 재료가 이 중에 누구냐? 차수 낮추고 싶을 때 지금 써야 된 재료 누구야? 요 놈이지, 요 놈. 얘를 이용해서 오메가랑 1이랑 넘기면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1차식으로 내릴 수 있네. 맞아? 따라서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을 1차식으로 좀 내려봅시다.
이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따라서 요거를 조금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오메가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네. 이걸 물론 쟤를 전개해도 이제 4차식 나올 테니까 4제곱 나올 테니까 4제곱 다시 주기성으로 내리고 뭐라고 풀어도 답은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숫자 깔끔하지. 따라서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쪽 부분을 내가 차수를 낮췄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짝수 제곱이지. 얘들아 짝수 제곱이면 이거 마이너스 동시에 다 플러스로 바꿔도 되지? 바꿔버립시다. 짝수 제곱일 때만 이거 또 조심스러운데 또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 거 아니야? 짝수 제곱일 때만 가능한 거야. 됐냐? 뭔 소리냐? 3 빼기 5를 제곱한 거나 5 빼기 3을 제곱한 거나 제곱이면 상관없잖아. 아니면 완전 똑같은 상황으로 항상 이런 게 애매하면 숫자로 예시를 들어봐. 이거를 제곱한 거나 이거를 제곱한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제곱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3. 그렇지.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죽여버리니까 가능한 현상이지.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나만 바꾸지 말고. 바꿀 거면 다 같이 바꿔야 되고. 세제곱인데도 이러고 있지 마라. 세제곱, 홀수 제곱이면 안 돼. 됐지? 짝수 제곱이면은 저런 거 부호 바꿔줘도 되죠. 됐냐? 다음 여기 오메가 제곱도 요걸로 차수 슬쩍 낮춰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훨씬 깔끔하게 바뀌네. 자, 요것도 차수를 내려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뀌네. 이제 전개할 맛이 좀 나는구만. 전개합시다 이젠. 자, 쫙 전개해보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더하기 4 더하기 여기 전개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1. 따라서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5네요. 이제 뭐 할까? 여기서 또 바로 보이면 바로 정답, 안 보이면 또 차수 낮춰야 되고. 보였으면 좋겠는데 2를 묶어주시면 뭐가 생겨?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5 이렇게 되지. 얘 저기 있어. 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 진짜 많이 써. 이거 활용을 잘해야 돼. 1을 넘기면 요식에서 이번엔 1을 넘기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지? 얘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최종 정답은 3이 되는 거고. 됐나? 얘네 가지고 노는 단원이야. 됐어? 풀이 방향성을 뭐 하나만 내가 풀어준 거 필기해가지고 갖다 외우면 안 되고. 됐죠? 그 다음 3번 해봅시다. 3번도 앞에서 했던 거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 100제곱, 101제곱부터 처리해라. 100제곱. 뭐랑 같아? 지금 요 상황이야. 지금 요 상황이야. 요 상황이라 그래. 요 상황이면 이거 주기 3 아니다.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이고. 그래서 얘는 오메가 1제곱과 같을 거고 오메가 101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이거랑 같겠네. 따라서 얘는 한번 싹 교체하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위에가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이것도 얘 쓰는 게 제일 좋지. 야 이제 바로 해봐. 이거 뭐라고 바꾸면 돼? W 아니거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그치?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넘긴 거라고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얘는 그치? 한글을 몰라? 자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읽는 거다. 알겠지?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오메가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하얀 거 세제곱은 1인 거 버전만 하고 있지만 밑에 있네. 요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버전 요것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은 이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지금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은 형태.
그럼 나머지 켤레근 같이 잡아주고 요거 곱셈 공식 써보면 약간 다르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x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저 허그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나온 근이기도 해서 그걸 토대로 쓴 게 여기 노란 것이 그치? 이 노란 게 딱 이 상황이지. 그럼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실은 이것도 복소수 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는 오메가로 사용한다 치자. 오메가 제곱도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사용한다 치자. 근데 쟤는 아래 거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4제곱은 뭐가 되겠냐? 마찬가지 여기 양변에 오메가를 곱했다라고 상상을 해봐. 얘는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즉 얘네가 부호가 바뀌어서 한 번 더 돌고 6제곱 가야 이제 1이 되는 녀석이야. 요게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6제곱이 1인 6주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6주기야. 오메가 버전마다 달라. 그냥 오메가는 무조건 3주기 때려 외우면 안 돼요. 이 노란 경우는 6주기다. 6바퀴 도는 거야. 됐어? 그리고 관계식도 약간 미묘하게 약간 다 여긴 마이너스잖아. 얘는 플러스 약간씩 다르잖아. 그치? 사용할 때 조심해 줘야 돼. 따라서 얘 한번 해보자. 얘는 이번엔 무슨 기술 쓸래? 오메가 제곱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차수 낮추기보단 단항식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여. 지금은 요거지. 야, 어차피 이거 풀고 안 할 거니까 이제 이건 지워. 지금은 이 노란 상황이야. 지금은 얘를 쓰는 게 괜찮아 보이네. 그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자, 오메가 제곱을 넘기자.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이렇게 되네. 이거 뭐야? 순서 바꾸면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얘를 이용해서 요 대가리 부분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마찬가지 바꿔줄 수 있겠네. 요거는 부호만 조심해. 저건 오메가 빼기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지금은 저건 오메가 빼기 1이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렇게 지금은 바꿔 먹어야 되겠네. 따라서 분모에 있는 요 놈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럼 뭐야? 마 1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빵. 자, 2번. 아까 전에 위에선 내가 요거 얘네들 이거 뒤집는 버전으로 풀었지.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해볼까? 이번에는 통분 버전으로 해볼게. 통분도 괜찮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요거 가지고 와서 통분해도 괜찮아. 쟤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됐냐? 통분한 거야. 그럼 분자 대가리에 있는 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여전히 얘로 만들 수 있잖아.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데 저짝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지금은 요 마이너스 오메가를 1로 넘겨주면 오메가로 바꿀 수 있는 거네. 요거 오메가. 그래서 1. 마찬가지 여기 뒤에 것도 통분을 해주게 되면 오메가 바에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1인데 야, 뭐 뒤에 짝대기만 다르지 뭐 똑같은 모양이지. 그치? 똑같은 거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동일하게 이렇게 바뀔 거라 1. 정답은 2가 되겠네요. 됐냐? 이건 뭘까?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아까 3주기랑 약간 달라. 지금은 요 노란 거지. 됐냐? 지금은 요 노란 거야. 그리고 아까랑 또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전에 그 하얀 버전은 얘가 그냥 냅다 0이었을 거야. 지금은 0은 아니다. 0 아니다. 약간 다르다잉.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6주기인 거 확인. 됐냐? 저건 복소수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봐. 6주기요? 잠깐만 있어봐. 아까도 잠깐 썼지만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으로 그대로 표기한다 치면 지금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4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5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래서 6제곱은 1 되는 거잖아. 맞아? 결국 이 6주기인 녀석은 그 주기 안에 있는 6개 이거 6개 다 더하면 몇이야? 0이지. 됐어? 이 6개 다 더하면 0이지. 결국
그러니까 지금 저기 1은 잠깐 배제한다 친다면 여기까지가 다 0이야. 맞지? 그치? 오메가 더하기 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네제곱 더하기 오제곱 더하기 6제곱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으니까 다 더하면 사라지잖아. 서로 뒤지면서. 일단 0인 걸 찾아야지. 됐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1은 빼놨어. 요 1 빼놓은 거 마지막에 잊지 말고 이렇게 6개 더하면 0인 거야. 됐냐? 그럼 40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1은 잠깐 그러니까 지금 1은 좀 특별 대우로 좀 혼자 놔둬. 그냥 여기부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요 안에는 40개가 있는 거 맞지? 저기 있는 40개를 6개씩 묶어봐야 되겠네. 됐냐? 나머지가 4네. 나머지가 4다. 무슨 소리야? 요 0이 6개가 반복되고 끝에 4개가 남는다야. 그 4개를 그냥 여기서부터 40제곱부터 거꾸로 써주면 되죠. 아마 그러니까 남는 게 40 남고 그 앞에 39 남을 거고 그 앞에 38 남을 거고 그 앞에 37 남겠구나. 요 앞에 이렇게 남겠구나 확인할 수 있고. 됐냐? 그럼 다시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제 또 개별적인 변환을 하면 요 37제곱은 뭐랑 같겠냐? 37 자체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오메가랑 같을 거고 아마 순서대로 얘네들은 이렇게겠네. 그리고 아까 앞에 있던 1 지금 현재 이렇게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개별적으로 짜자자한 계산 가야지. 4제곱이 뭐랑 똑같았지? 4제곱이 뭐랑 똑같았지? 마이너스 오메가였어. 야, 금붕어야? 방금 지웠다고 바로 날라.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 하나 남겠네. 됐지? 뭐 그럼 문제에서 뭐 보기에서 골라라 아니면은 이거 만약에 계산해야 되면 뭐 근의 공식까지 쓸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지금은 반복성에 대해서 아까 하얀색 3주기 그것만 계속 하다가 6주기 나왔을 때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복소수 때 했던 것처럼 주기성 따지는 문제 기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잉. 시간이 될까? 하여간 괜히 지웠네. 자, 이거 누구냐? 저거 누구야? 이놈이야. 어디서 튀어나오는 애야 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빠르게. 그래서 아이씨야 위에 거니까 이제 또 쭉 필요한 거는 이제 쓰자. 뭐 오메가 바 버전도 있으니까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근과학의 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에 두근의 곱 1이랑 여기 오메가 바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쓰도록 하고. 자, 됐고 그럼 이제 구하러 가자. 또 뭐야?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됐냐? 반복성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하나씩 계산하자. 이거 몇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됐냐? 지금 나 또 뒤집기 했어. 얘를 이용해서 오메가를 양변에 나눠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임을 생각해서 앞에서 풀었잖아. 그치?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슬쩍 교체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 저렇게 마이너스 1 한 거야. 통분해도 되고. 됐나? 됐지? 그 다음 옆에 있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기 10제곱까지만 해도 10개나 되는 거잖아. 이게 설마 10개를 다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반복성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주기는 계산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통분해도 되고. 곱셈 공식 써도 되거든. 이거 그냥 곱셈 공식 쓰자.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방금 앞에서 계산했잖아. 따라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 좋아. 얘는 몇이야? 대답. 2. 여기 세제곱이 1인데 그럼 1 더하기 1이지. 자, 그리고 4제곱부터는 다시 돌아오겠지. 왜냐하면 애당초 지금은 이 오메가 자체가 3주기이기 때문에 4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1은 결국 다시 원래 처음 거랑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3개씩 잘라서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됐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합은 0이지. 10제곱이잖아. 10개 맞지? 10개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가 1이면 결국 그냥 끝에 요거 하나만 딸랑 남는 거고, 그건 결국 다시 처음 거인 이거랑 같다라는 소리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냐? 괄호 2번. 그러니까 이런 거 니네 맨날 시험 때 나오면 쫄잖아. 헉, 졸라 어렵겠네 하면서 쫄아가지고 안 푸는데, 쫄지 좀 말고 할 일 하라니까. 일단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이라 같은 세팅이니까 이걸로 그대로 가자. 내가 몇 번 말했어. 응? 아무리 이렇게 나와 있어도 여기 있는 n이, 여기 보면 저 n에다가 1, 2, 3, 4 넣으라고 돼 있잖아. 그럼 틀리더라도 좀 넣고 틀려라. 넣어봐 좀. 왜 넣지도 않고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고 넘어가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을걸? 모의고사 수능 보면 아마 한 5번까지 풀면 겉모습 보고 쫄면 한 5번, 6번 풀면 풀 문제 없을걸? 달려 들어야 돼. 뭐? 그냥 원래 수학이라는 게 겉모습이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많다고. 해야 할 일을 알라고. 일단 딱 보이면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 1, 2, 3 넣으라 돼 있으니 내가 비록 모르겠으나 내가 대입은 잘하지 하면서 이제 대입하시면 되잖아. 대입을 못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하여간 그냥 잘 대입해줘. 이렇게 되겠지 뭐. 됐냐? 자, 얘 계산하자. 이거 이용하면 되지. 오메가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변신.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더하기 얘는 천천히 4제곱이잖아. 4제곱은 3주기이기 때문에 몇 제곱과 같아? 1제곱과 같을 거고. 1 더하기 오메가는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 얘도 마이너스 1이네. 얘는 얘 몇이냐고. 얘. 그래. 내가 잘못 물어봤구나. 알겠다. 얘 몇이냐? 2분의 1.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얘도 보자. 이게 정말 반복되나 확인은 해. 4제곱 뭐랑 같아? 1제곱과 같지. 8제곱은 뭐랑 같아? 3으로 나누면 제곱과 같지.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처음에 죽어버렸네. 얘 처음에 있던 얘 맞지? 맞지? 3바퀴 도는 거 맞지? 확인했지? 됐네. 대신 주의사항. 요게 한 세트인데 지금까지는 그 한 바퀴 도는 애들이 다 0이었거든. 지금은 이거 다 합하면 0은 아니다. 그래서 좀 따가 나눌 때 목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산하면, 저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잊으시면 안 되고, 1부터 30까지 여기 여기에 총 항이 개수가 30개가 있거든. 3개씩 묶으면 몇 바퀴 도냐? 10바퀴 돌지. 10바퀴 돌지. 따라서 이게 몇 개 있겠냐? 10개 있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 자, 그럼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연립방정식은 일단 중학교 때로 좀 돌아가 보면 중학교 때 처음 배운 게 1차식하고 1차식 연립하는 거지, 그치? 네. 하는 방식이, 기술이 두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뭐 3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방법이 뭐야? 가감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행위가 뭘 하는 거야? 연립이라는 행위는 두 등식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문자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맞아? 가끔 보면 분명 있어. 가끔 보면 연립하랬더니 두 식을 그냥 이대로 쓱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뭐 해요? 라고 그래. 이게 연립을 한 거야? 연립을 하려면 문자를 죽여야지. 연립의 목적이 뭔데? 한 문자를 소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문자 죽이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 가감법.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 식에다가 지금은 한번 뭐 곱하기 2를 해보면 4x 마이너스 2y는 2가 되고, 따라서 두 식을 더해버리게 되면 5x는 5 나오면서 1의 연립이 되는 거지. 그지?
됐어? 가관법. 그런데 실은 이쪽에서는 이 가관법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뭐? 대입법을 좀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대입법은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 y는으로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y라는 문자 대신에 2x-1을 말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문자를 죽이는 방법이 대입법인 것이. 맞지? 지금 이쪽에서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왜냐? 이제 여기서 연립할 식은 1차가 아니라 알다시피 1차와 2차 아니면 2차와 2차를 할 거기 때문에 가관법으로 간단하게 지워지지가 않은 뭐 가끔씩 지워질 수는 가관법 하면 가끔씩 될 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대입법을 쓰게 될 거야. 됐냐? 그래서 요거까지는 할만할 거야. 왜냐면 1차식과 2차식 뭐 예를 들면 쉽게 뭐 하나 살짝 써보면 얘랑 뭐 얘를 연립해야 된다라고 쳐봅시다. 가관법으로는 안 죽여. 안 사라져. 뭐 2 붙일까? 뭐 가관법으로는 안 사라져. 그지? 그러나 대입법은 할 수 있거든.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y 대신에 집어넣으면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대입법을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1차식과 2차식 있으면 1차식 쪽에서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될 거고. 됐냐? 그럼 문제는 요거지. 2차. 2차 방학 때는 다 했어. 그런데 일단 교과서상에 있는 일단은 우리는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만 해 볼 거고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은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다 해보면 2차를 연립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맵 지도를 좀 그려줄게.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면 인수분해되는 놈이 있는가부터 확인해 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가부터 확인해야 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가라는 말은 정확하게 식이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0까지 완벽하게 0까지. 즉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지. 그치? 이렇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0이어야 해. 됐어? 왜? 이러면 전에들 알다시피 2차 방정식의 원리.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으로 요거를 1차식 두 개로 따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맞아? 됐어? 그래서 여기가 0이어야 돼. 근데 봐라, 분명 너네들 나중에 이런 짓거리 한다? 여기가 1이다? 근데 0, 0 이러고 있는 애들 안 돼. 근데 왜 연립해 이렇게? 아니 이거 두 개로 쪼개졌다고. 됐어? 뭐 예시를 보여주면 예를 들어 너네들이 어떤 걸 하나를 인수분해했는데 뭐 이런 모양의 인수분해된 식을 얻었다고 치자. 그럼 이거는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식을 내가 두 개를 얻는 거지. 2x가 y거나 아니면 x가 y거나 이렇게 식을 두 개로 뽑을 수 있다는 소리야. 됐냐? 됐지? 그 이후의 계산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일단 로드맵부터. 그래서 2차 연립은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는지 그 녀석부터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고 여기를 0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타 등등으로 2차 항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 아니면 상수항을 죽여버리기 등등의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다 했지만 지금은 여기만 하고 말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지. 정리 정도는 잘 하셔야 돼. 요 1차식을 이용해서 y는으로 고쳐줄까? y는으로 고쳐서 요것을 여기 2차식의 y제곱 자리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 요렇게지? 는 2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식을 전개해서 정리 잘 하고 짝꿍 잘 지어줘야 된다. 25도 넘기고 마이너스 24잖아. 그치? 마이너스 24는 0. 2로 한번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되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짝 잘 지어라.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지. 그럼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그 짝꿍은 이제 여기로 가서 x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그때의 y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세트야. 이렇게 세트. 그 다음 x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y는 4 하고 이렇게 순서쌍처럼 커플 잘 맺어라. 얘랑 얘랑 붙이지 말고. 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1차식 있으면 자네들은 언제든지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x 곱하기 괄호 열고 6-x가 되겠네. 는 8. 는 8이니까 여기가 0이 아니야. 이거 막 얘가 0, 얘가 0. 그러면서 x는 6. 그러지 마시고 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야지. 8도 가지고 오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로 되네. 따라서 x값은 2 아니면 4고 x가 2면 y는 몇이야? 여기다 넣어야지. 4. x가 4면 y는 2. 됐냐? 그리고 미리 보는 뒤에 있는 대칭형 연립방정식 풀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하나 더. 요 기술은 우리가 한 적이 있어. 했던 적이 있어. 언제 했느냐? 우리 대칭형 할 때. 대칭형 4차 방정식 풀 때 내가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 자, 요거 푸는 방법 중간에 있었던 일이야. 자, 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었고 빨리 푸는 법 알려줬지? 벌써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의 찍혀서 잘 올라가 있으니까 또 따로 시간 내서 아 이게 무슨 기술이었지 하고 강의 다시 보시고 문제 풀고 반복 연습됐냐? 생각나요. 이래 놓고 시험 나오면 또 어쨌든 얘를 빨리 푸는 기술 중에 지금 딱 보면서 아 얘는 이게 치환되는 형태구나. 그래서 빠르게 그러니까 플러스 1 버전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 1로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등식 세워서 얘랑 얘랑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풀었을 거야. 3차항 개수 비교하면 얘가 2고 A, B가 이제 3이겠네. 이때 내가 그때 했었거든. 이래 놓고 이걸 연립할 때도 일반적으로 B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얘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지. 야, 두근의 합이 2고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이 3이라고 생각해서 2차 방정식 하나를 내가 소환하라 그랬을 거야. 두근의 합이 2인 2차 방정식의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x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이 3인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은 플러스 3.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을 A, B라고 하면 딱 지금 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3인 거고 얘를 그냥 풀어버리라 그랬어. 지금은 대충 만들어서 이게 안 풀리는데 됐냐? 이 방법을 실은 저런 형태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 즉 얘도 이렇게 풀어도 물론 되지만 실은 좀 더 시험 때 시간 절약을 하려면 바로 두 근의 합이 6이고 곱이 8이잖아. 대신 문자는 안 겹쳐야 돼. 여기 소문자 x를 이미 썼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할 거야.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8인 2차 방정식 하나를 이렇게 딱 소환을 때려버린 다음에 이걸 그냥 그러니까 이놈의 두 근을 소문자 x와 소문자 y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풀어버려서 이러니까 x값이 2 아니면 4구나. 맞아? 그런데 단 지금은 연립방정식이고 이제 여기 x, y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x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어서 그냥 다 써. 이러면 x가 2에 y가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4고 y가 2일 수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 실수할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됐냐? 그래서 이렇게 합, 곱 이쁘게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래. 480번. 자, 이것도 봐봐. 이걸 내가 그러니까 또 안 봐도 내가 알 것 같아. 딱 만약에 지금 이걸 안 풀어준 다음에 너네들이 풀어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혼자서 이 문제를 딱 볼 거 아니야?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말 다행이고. 그냥 연립방정식인데 첫 번째, 너네들이 막히는 포인트 첫 번째. 미지수다. 두 번째.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데 그게 아니지, 순서가.
그지? 그래. 여기가 미지수인 거 알겠어? 이거 아직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 알겠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한 가지는 있잖아. 뭐? 대입해서 연립할 수는 있지. 그럼 그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냅다 모르는 게 요만큼이라도 네 눈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갖다가 모르겠다 별표 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짓거리가 뭐가 있지를 잘 찾으라고. 이걸로 대입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까지는 가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문제 보고 그래도 모르면 그럼 이제 별표 인정이지. 그지? 일단 뭐 여기 미지수 있는 거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한 쌍의 해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그런데 여기 1차식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대입법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태야. 따라서 아래식에 집어넣어서 일단 대입해서 문자는 한 놈을 죽여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요 식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고 방정식은 제발 좀 는빵 좀 만들어두는 습관 두시고 이렇게 고친 뒤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봐. 이래도 뭔 소린지 모르면 뭐야 x 어디 갔냐? 이래도 뭔 소린지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봐봐. 아직도 모르겠어?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연립돼서 바뀌었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한 쌍을 가지래. 그런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y를 죽인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y는 시야에서 지우시고 다시 한번 x로만 보면 x값 하나만 나와라 라는 소리 아니야?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라는 소리겠네.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x값이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좀 따가 대입할 때 y값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쌍 나오는 거라 이 문제에서의 말하는 조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하라는 소리지? 라고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치? 수학이 알아내는 과목인데 알아낼 생각조차 없으면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지. 따라서 지금은 중근가지란 소리라 판별식 해도 되고 아이 뭐 그래 1차항이 마이너스 한 거 알고 있으면 뭐 판별식이야. 와 여기 4지 뭐. 그치? 이러면 K값이 6이겠네. 됐나? 물론 판별식 써도 되고. 됐지? 따라서 K값은 6이 될 거고 아직 안 끝났네. 알파 베타 근도 구하라네. 그럼 하면 되지. K가 6인 거 알았으니까 방정식 마저 완성시킵시다. K가 6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X가 2가 중근인 거니까 X는 2 구하시고 맞춰서 Y 구하면 되지. Y 구할 재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Y는 마이너스 1. 알파가 2,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지? 자, 마찬가지. 아래 괄호 2번도 마찬가지지. 뭐 갑자기 연립방정식 하나 던져주더니 실근을 가지래.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겠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여기 1차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입은 할 수 있네. 그지? 뭐 지금은 x가 더 나아 보이죠? y로 하려면 분수를 써야 되니까 물론 분수로 해도 상관은 없어. 나는 그냥 x로 할래. 분수가 싫어. 니네도 싫잖아. 여기 x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제 이거는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y가 지금 변수 역할을 하는 중. 자, 전개해서 정리는 내 빠르게 할게. 몇이야? 12y 플러스 9에 k까지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봐. 실근을 가지래. 그럼 당연히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되겠네.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지. 그러니까 중근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는 상황이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네. 짝수 씁시다. 몇이야? 36 마이너스 27 플러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고 요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지. 몇이냐? 마이너스 3.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자 요거 있잖아. 요거도 이제 잘 봐.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또는 공통근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잠시 뒤에 넘어가면 또 이제 방학 때는 했으나 이제는 뭐 이제 교과서 방 내용이라 안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 뒤에 가다 보면 또 이제 뭐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쓸데없이 풀다가 시간 버리지 말고 몇 쪽이야?
235쪽에 공통근이라는 요런 특강 부분이 있지. 여기 안 할 거고. 뒤에 있는 부정, 여기는 해요. 그러니까 235쪽하고 지금 보고 있는 요 페이지 238쪽은 안 할 겁니다. 공통근인데 좀 되게 특수한 경우라서 좀 되게 희한하게 푸는 그런 게 있었어. 궁금하면 방학 때 영상 찾아보던가. 즉 요쪽 공통근 내용은 안 할 건데 그게 이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랑 착각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거랑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 보고 잠깐만 이거 공통근이나 아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공통근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그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됐어? 이거는 뭔 상황인지를 보자. 지금 보면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 즉 내 눈에 지금 등식이 무려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공통적인 근이 있다. 어떤 x와 y 값은 네 군데다 다 넣어도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겠냐? 결국 어떤 근은 네 군데에 다 넣어도 된다라는 소리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여기 니들 눈에 보이는 네 개의 등식 중에 개수가 미지수가 아닌 얘네 둘을 좀 먼저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얘네 둘을 연립해서 니들이 그 x값을 딱 y값을 딱 하고 구하게 되면 얘네들은 딴 데도 막 넣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공통근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뒤에 있는 그 공통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와요. 교과서에도 있고. 됐냐? 그래서 지금은 얘네 둘을 연립해서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 이게 은근히 정리 정도는 이쁘게 못하면 이제 혼자 풀다 혼자 꼬여가지고 틀린다. 해보자. 자, 일단 해줄 일은 대입법을 써주는 게 좋겠지? y는으로 고쳐줍시다. 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됐냐? 내가 시작하자마자 분필 든다는 얘기는 정리 잘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1. 자, 다행인 게 지금은 뭐야? x제곱 사라지네. 그럼 뭐 고맙지.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9가 마이너스 21. 그러면 이제 14x는 몇이냐? 마이너스 28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네. x가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y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찾으러 가자. 요 a부터 찾으러 가자.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2, y에 5 집어넣으면 돼. 4a 플러스 25가 13. 그럼 여기서 4a는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서 a값 마이너스 3 찾았고, 다시 이번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2b네. 따라서 b는 8. 이렇게 잘 찾아주셔야 돼요. 됐냐? 그리고 아직은 계산이 할만할 거야. 1차와 2차기 때문에. 2차가 이제 계산 잘해야 돼. 딱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에 딱 껴있으면 평소에 계산할 때 집중력 안 좋은 분들 다 시간 걸러지게 돼 있거든.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정리 잘해야 되고. 자, 활용은 좀 이따 하고 이거부터 할게. 그러니까 2차 먼저 맛을 봐야지. 자, 이게 지금 딱 보면 그래, 위에도 2차식 아래도 2차식. 그럼 뭐부터 찾아라? 인수분해 되는 놈 있나? 위에 있네. 위에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 합시다. 뭘로 되냐? 요거랑 x-2y는 0 이렇게 되네. 따라서 요 식이 이제 둘로 분열하겠지. 첫 번째, 얘가 0인 경우 y는 x라고 씁시다. 괜찮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 이거는 x는 2y가 좋아 보이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잘 진행해야 돼. 가자. 첫 번째, x는 y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얻은 식이잖아. 이제 대입할 식은 아래식이야. 여기에다 집어넣자. 여기에다가 그냥 y에다가 x 넣을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10. 2x제곱이 10. 그럼 x제곱이 5. 그럼 여기서 다시 둘로 분열. 플러스 루트 5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이때 플러스 루트 5일 때 루트 5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막 엿다 넣고 난리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 이러면 y 값도 루트 5가 되겠네. 이러면 여기선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 총 4쌍 나올 거야. 지금 2쌍 나왔어. 다음 이거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x에다가 2y를 넣을게요. 여기다 2y를 넣자. 그럼 제곱하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그럼 5y제곱은 10. 그럼 y제곱은 2. 그럼 여기서도 둘로 분열. y가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 됐냐? 플러스 루트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2 루트 2. 얘가 들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루트 2. 그나마 지금은 이쪽이 계산이 깔끔해서 괜찮은 편이지. 이거 시험 때 얼마든지 조금 계산 길어지게 만들 수 있어. 총 4쌍 나온 거야. 됐냐? 구하라는 건 뭐야?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해라. 둘이 곱하면 5. 둘이 곱하면 얘도 5. 둘이 곱하면 4. 얘도 4. 그냥 5 아니면 4네. 최대는 5가 되겠네요. 됐냐? 이거는 내가 뭐 풀 건 아니고 이런 거. 또 모양 숨겨놓으면 못 알아보지 말고 여기. 요거. 얘도 2차잖아.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냐? 요거 넘기면 되지. 2항 하나 그냥 2항 슬쩍 옆에 치워놨더니 바로 못 알아보고 이건 뭐지 모르겠어요. 넘겨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자, 485번 하나 더 해볼게. 즉 2차 연립 자체도 계산이 꼼꼼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개념까지 섞여 있을 때 너네들 뇌정지 오는 거 조심. 해보자. 지금도 2차야. 인수분해 되는 건 여기 위쪽 게 되죠. 위쪽 거. 자, 위쪽 거 인수분해하면 x-y, x-4y는 0이네. 그럼 따라서 여기서 힌트는 식은 얘가 0인 경우는 y랑 x랑 같다.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는 x는 4y다.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준비하자. 뭐해? 봐봐, 집중력 좀 놓고 들어. 산만한 거 봐. 자, 갑시다. 요거부터 여기 아래에다가 집어넣어보자. 그 y에다 x 넣을게요. y에다 x 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18. 그럼 3x제곱이 18이니까 x제곱은 6. 맞지? 그러면 이제 다시 x 값이 루트 6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 됐냐? 그런데 지금은 양의 정수 xy. 문제도 계속 잘 읽어줘라. 이미 정수 아니지? 그만. 시간은 금이야. 시험 시간은 금이야. 즉시 폐기. 일로 가면 되겠네. 다시 요 아래식에 x에다 이번엔 4y를 집어넣을게. 그럼 16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18. 자, 18y제곱이 18이니까 y제곱은 1. 그럼 요거는 이제 제대로 나오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그때 x는 여기서 왔지 지금? 4. 여기서는 마이너스 4. 양의 정수라며 얘네네. 따라서 a와 b 찾았다. a가 4, b가 1. 얘가 a 아니야. x 값이 a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냥 문제가 두 개가 연결되네. a, b를 구했으니 그럼 이제 여기 2차 방정식에 b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4 넣읍시다.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과 곱셈 공식 쓰는 거지요. 됐지? 다음 486번. 방금 앞에서도 풀었지만 얘도 공통근. 근데 뒤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쪽 공통근이 아니야. 그냥 방정식 4개 던져놓고 연립방정식 2개지 정확히는. 던져놓고 4군데 다 넣어도 되는 근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앞에서 했던 거지. 근데 요게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2차라. 자, 계산 잘해야 돼. 일단 개수가 미지수가 아닌 애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를 구하러 갑시다. 요렇게인가? 아이씨. 얘네들이 지금 개수에 미지수가 없지. 됐지? 저거 2개를 연립합시다.
자, 두 놈 중에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 누구야? 0까지 있는 요 놈이지. 따라서 쟤를 일단 인수분해 해주면 뭐냐? 뭐야? x 플러스 3y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 자, 검산 빠르게. 맞군. 됐냐? 그럼 이제 얘가 또 이렇게 둘로 분열되겠지. 자, 정리해 보도록 하지. 잘 따라와야 돼. 좀 길 거야. 쉬운 거부터 하자. 얘부터 할게, 얘부터. 이거를 너가 혼자 풀 때도 정리정돈 잘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x랑 y랑 같은 경우지. 그냥 y에다가 x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얻은 식이니까 그 식들은 이제 사용 안 한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에 y 대신에 넣을게. 그냥 헷갈리니까 y는 x라 써줄게. 지금은 이렇게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제곱은 8. 됐냐? 이러면 x제곱이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4네요.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둘로 분열되지? x값은 2거나 마이너스 2고 x가 2일 때 y는 몇이야? 지금은 같은 경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a, b 값까지 구해서 여기 a가 양수다, b가 a, b가 양수지 x, y가 양수가 아니다. 누가 양수인지 잘 봐. 아무것도 안 보고 양수다 그러면서 얘 폐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 b 값까지 구하러 가자. x가 2고 y가 2니까 그것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4a 마이너스 36은 0.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9가 나오지요. 자, b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다 써줄게. 그러니까 지금 구한 a 값도 실시간으로 계속 끝까지 생각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x의 2, y의 9, a의 9, y의 2. 따라서 b 값은 24. 얘가 유력한 정답 후보겠네. 둘 다 a, b 양수 나왔지. 그래서 시험 때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b-a 구하래잖아. 그래서 15거든. 물론 아직 밑에 후보가 있지만 이제 시험 때는 이제 시간에 따라 15가 답에 있어? 지금까지 틀린 거 없지? 그러면 뭐 높은 확률로 15 아닐까 뭐 이러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싹 다 찾을 겁니다. 요거 찾았어. 됐지?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여기에서 할 차례. 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2잖아. 자, 여기서 할 차례. x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 똑같겠네. 어차피 제곱이라. 즉 여기에서도 a 값은 동일하게 9가 나오겠네. 다시 여기 식에 여기 써놨지.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구한 x의 마이너스 2, a가 9, y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야, 여기가 b 값이 음수가 나와서 요게 폐기 처분이네. 됐지? 그 다음 계속 생각을 놓치지 말고 이제 얘 할 차례. 얘는 이제 x는 마이너스 3y라고 넣어주는 게 그나마 분수가 안 생기겠지. 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해도 돼. 싫어 나는. 이제 여기에다 x에다 마이너스 3y 집어넣을 거야. 그럼 9y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8. 그럼 여기 지금 2y 제곱은 8이지. 따라서 y 제곱은 4가 나오겠고, 따라서 이것도 짝 잘 지어주자. y가 지금 하나가 2, 하나가 마이너스 2. 자, y가 2면 x는 마이너스 6, y가 마이너스 2면 x는 6.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다시 이제 a, b 구하러 갑시다. 마이너스 6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6a 마이너스 36은 0이네. 여기서 a 값은 1. 됐나? 다시 요 식을 이렇게 미리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x에다가 지금 구한 것들로 다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b 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2야. b가 마이너스 16이네. 아씨 잘리는데. 다시 b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네. 됐나?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음수 나와서 안 돼. 그럼 다시 이번엔 여기
ax의 u, y의 마이너스 1을 다시 아래식에 집어넣으면 위와 같은 식 나오죠. 지금은 제곱, 저쪽 식은 제곱이라. 그럼 여기서 또 이제 a가 1이 나오고 다시 얘네들을 실시간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x에 6 집어넣으니까 18이지. 18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b 값은 16이 나오네요. 즉 되는 게 두 개네. 구하는 건 b-a거든. 이건 이제 그렇게 조작된 문제네. 이렇게 해도 답은 15고 이렇게 해도 15. 됐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변형해서 약간 a 더하기 b 값으로 옳은 것을 전부 고르시오. 그러면 짝없이 다 찾아야지. 됐냐? 즉 시험 때 이 과정을 계산 실수 안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 됐지? 됐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활용했던 거자. 가자. 활용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활용이니까 하나씩 해보도록 하지. 문제를 잘 읽도록 해라. 그냥 활용 문제는 결국 문제 잘 읽고 문제 한글로 써 있는 걸 수학적인 수식으로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문제조차 안 읽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 나도 어쩌라고 옆에서 앉아서 읽어줘야 돼? 자 A에 이래야 돼? 문제는 네가 읽어야지 잘. 그러면서 활용 문제는 내가 그래도 출발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활용 문제는 문자부터 잘 세팅할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 잡혀있으면 고맙고 문제에서 이렇게 여기를 X 해줬으면 좋고 안 해줬으면 네가 잡으세요. 적어도 문자는 잡아보고 별표를 치라고. 가를 보면 여기 넓이가 같대. 정사각형이래. 그럼 이거는 참을 수 없지. 얘네를 일단 여기는 문자로 두면 괜찮겠네. 됐냐? 그 다음 나 힌트를 보면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지금은 문자를 이렇게 두 개 정도 잡아주면 괜찮겠네. 됐냐?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일단 길이가 32cm라는 건 어떻게 쓰면 돼? x y 다 더하면 32라고. 식으로 한번 했으면 몇 x? 8x 더하기 4y를 32라고 준 거구나. 따라서 2x 플러스 y가 8이구나.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다에 나와 있네. 세 정사각, 나도 씁시다. 나 힌트. A의 한 변의 길이는 C보다 얘가 얘보다 크대. X가 Y보다 크대. 됐지? 그 다음 다는 세 정사각형의 넓이 합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2다. 그러면 다시 평범한 연립방정식 됐죠? 받아쓰기 잘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대입법 쓰시면 되지. 됐냐? 나 이제 자녀 계산은 안 할 거다. 니들이 다 해. 그래서 얘를 x값을 잘 구해 보시면 아마 연립해서 x로 정리하면 요런 2차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또 이제 잘 인수분해를 해 보시면 여기에서 x값이 3분의 7, 3 두 개가 나온다.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니들은 꼭 그냥 분수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냥 분수 나오면 냅다 삭제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확히 조건 확인을 하고 가. 즉 y까지 구해봐야지. x가 3분의 7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y값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y가 3분의 10이 나와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x가 더 크랬잖아. x에 3 넣었을 때가 이제 비로소 x에 3 집어넣으면 y가 2. 이거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다. 시험에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제 위에 게 답이지. 됐냐? 얘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문자로 잡아야 식을 좀 편안하게 내가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건 이제 문제들을 쭉 읽어봐야지. 지금 여기 있는 A, B, C, D가 전부 정사각형. A와 B의 한 변의 길이 합 16. 이거는 그림에 나타나 있지. 그렇구나. 그 다음 A와 D의 넓이의 차이를 96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제일 괜찮은 세팅은 뭐겠냐?
그냥 이 힌트 제일 쓰기 좋은 게 A랑 D랑 넓이 차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를 문자로 두는 게 저 두 번째 힌트를 좀 깔끔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보이지? 이러면 그냥 바로 x제곱 빼기 y제곱은 96 할 수가 있잖아. 됐냐? 근데 힌트는 이게 다거든. 그럼 분명 우리가 문자 두 개를 세팅해서 등식 하나를 얻었어. x와 y 값을 구하려면 등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지. 그림 보고 이거 x랑 y 관계식 연결할 수 있겠냐? 16. 그러니까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가야지, 그치? 여기를 여기 길이를 뭐라고 잡아야 되지? 16 마이너스 x. 그러면서 계속 시선이 얘네가 정사각형이라 이 길이들이 다 16 빼기 x야. 그 다음 동시에 계속 생각해야지. 이게 처음에 나는 이 하얀 게 x거든. 그럼 이거도 x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네가 잘 상상하면서 그럼 여기가 잡히네. 여긴 뭐라고 쓰면 되겠냐? 여기서 이거 빼야지. 16? 16 마이너스. 하얀 거에서 노란 걸 빼야지. 하얀 거에서 노란 걸 빼야지. 그림을 봐, 그지? 이러면 2x-16이네. 오케이. 여기 파란색 길이가 2x-16이라고 잡히네. 그냥 그림 잘 보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이제 얘네가 또 이렇게 다 정사각형이고, 야, 이제 식 연결할 때가 됐는데, 이제 여기 있는 요 짧은 하얀색이 y잖아. 자, 등식 연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다라고 여기에서 만남의 광장을 가지면 되겠네. 그지? 여기 파란색 길이 2x-16과 여기 짧은 하얀색 y랑 더한 게 요거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그냥 그림 보면서 그림으로써 너네들이 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둘이 연립하시면 되죠. 됐냐? 계산상 특이사항은 없는데 숫자가 좀 크네.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연립해보면 아마 이런 2차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숫자 큰 거는 뭐 되냐? 뭐로 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오케이. 늦음. 하여간 자, 얘도 봅시다.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그것을 말하는 거야. 됐냐? 됐지? 왜냐면 얘는 봐봐라. 연립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한 문자로 정리하려면 얘를 갖다가 y는 x분의 6 이러면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게 생겼는데 그럼 분수식 나오고 분수 풀려고 양변에 분수 x제곱 곱하다 보면 차수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럴 때는 너네들이 계속 연립방정식 풀다가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채줘야 돼. 지금 요 안에 말 그대로 x 더하기 y와 xy가 잔뜩 들어있는 게 보이냐? 여기 뭐 대놓고 있고, 맞아?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네들이 이제 곱셈 공식을 9구단급으로 잘 머릿속에 지니고 있다면 얘도 결국은 더하기와 곱하기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는 애거든. 맞아? 따라서 지금 요 식은 일반적인 연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워졌네. 더하기와 곱하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너무 쉬워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되긴 해. xy가 6이네. 여기다 뭐 넣어서 더하기에 그래도 제곱이 나와요. 그치? 그런 식의 진행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딱 기본적인 기술로 진행을 해볼게. 이렇게 더하기와 곱하기로 모양을 잘 바꿔치기 해놓고 얘네를 잠깐 치환하는 겁니다. 됐냐? 잠시 얘를 m, 얘를 n, 뭐 다른 문자 해도 좋고 그래놓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서야 니들이 잘 알던 식이 나오지. 얘가 이제 그냥 단순히 6 이렇게 됐지만 됐냐? 따라서 n은 6이고 xy가 6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6 집어넣으면 m제곱은 25네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m값도 2개로 나오지. 이거 끝까지 잘 써줘야 돼. 뿔마 5지. 다시 말해 m값이 2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x 더하기 y가 하나는 5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보여줬던 2차 방정식 소환술로 빠르게 답을 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요 세팅이면 어떤 2차식 소환하면 되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요놈 불러다가 풀어버리면 되지. 마 2, 마 3인가? 됐냐? 2랑 3이지. 따라서 돌아가면서 x가 2에 y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3에 y가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세트. 다시 이쪽에서는 그럼 어떤 2차식 소환해야 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소환해서 요거는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또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총 4개. 일단 이렇게 되겠네.